안녕하세요.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따라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테니스의 기본인 명언이라 할까? 기본을 머리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한다고 폰만 잡으면 뭘 하나? 직접 코트에서 볼과 함께 많이 뛰어라. 라고 테니스 코치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땀 흘린 만큼 당신의 테니스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론은 기본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이론 없이 배운 기술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시작해볼까요? 말렙 테니스 윙캣입니다. 1. 공격할 것인가, 그냥 넘길 것인가, 마음속으로 확실히 결정하라. 상대가 느린 볼을 넘겨올 때 강하게 칠 것인가, 로브로 넘길 것인가를 망설이게 됩니다. 상대의 위치나 다음 동작에 신경 쓰지 말고 재빨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번 치다 보면 상대의 단점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으니 판단을 빨리 해서 상대의 약점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수영 코치님은 항상 게임시 기억자로 꺾이는 스핀으로 나에게 보냅니다. 꼭 언젠가는 정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 코치님과 게임할 때는 항상 네트 간신히 넘기는 공으로 주시는데 완전 쥐약입니다. NTRP 3.0에서 3.5로 가는 길이 이다지 험하고 힘들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요즘 근육통에다 두통까지 죽겠습니다. 그래도 스포츠는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거라 즐기고야 말 것입니다. 2. 어깨 너머로 볼을 주시하라. 백핸드 스트로크 때는 상대에게 등을 보일 만큼 라켓을 당겨 어깨 너머로 볼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고 나서 너무 돌아가면 박수영 코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무 회전해서 등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며, 이유는 다음 빠른 공이 오는 방향과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 눈싸움할 정도로 정면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카메라맨, 자세, 다 아시죠? 피니쉬 동작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네트에서 결정구를 좌우하거든요. 3. 팔꿈치를 구부리고 신백핸드 타고 어디로 가나? 백핸드 스트로크는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고정시켜 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팔꿈치를 구부리고 치면 그야말로 부상으로 가는 자살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항상 우리 센터에서는 공을 잘 치고 열심히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다치지 않게 항상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골프 싱글 치는데 골프 자세로 테이크백 할 경우 교정을 많이 해주시며, 라켓도 골프 그립 잡듯이 잡고 스윙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히 골프와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강한 공을 그렇게 받으면 손목 나간다고 하시는 거라던가, 포핸드 시의 유니턴 동작에서 손목 인도우 브러쉬처럼 돌린 뒤 정상적 피니쉬를 하지 않으면 손목 나간다고 항상 부상이 생길 수 있는 동작을 처음부터 습관을 잡아주셨습니다. 머리로 치는 테니스? 제가 사부님을 잘 만난 것도 아마 서울 사람이 연고도 없는 남천동에서 배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천동은 떡볶이집, 아니면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나 느그서장이랑 밥도 같이 묵고 사우나도 하고 블라블라. 하여간 저도 대나무를 집 앞에 달아두고 돗자리 깔라는 말 많이 듣는데 별명도 푸바오 언니라 가능할 것 같네요. Anyway. 4. 포핸드 스트로크 때는 왼손으로 볼을 잡아라. 오른손잡이의 경우 포핸드 스트로크를 컨트롤하기 어려워할 경우 그냥 적당히 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해진 지점에서 임팩트를 한다면 그 버릇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또 왼손으로 볼을 잡듯이 자세를 유지한다면 정확한 임팩트 지점이 될 것입니다. 외국 선수들이 아카데미에서 비싼 돈을 주고 레슨을 받는 영상의 대부분이 깔때기를 왼손에 잡고 훈련을 합니다. 정확한 타점을 맞춰서 공을 맞추려고 하며 리치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몸에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공이든 약한 공이든 스핀의 공이든 기본적인 공 연습할 때 포핸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중에 기본적인 포핸드, 백핸드 등등 다뤄달라는 것이 많은데 전국에 훌륭한 코치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배골케 할 수는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자세 중에서 알카라즈 동작을 보면 19 레슨 선수의 교본으로 보이고 세계 1위를 하는 이유도 기본기가 철두철미해서 제2의 나달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나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수백억을 벌고 루이비통 앰버서더로 이번에 뽑혀 광고도 찍었던데 테니스장 옆에 캐비넷 삽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성공 유전자의 공통된 루틴이 있는 듯합니다. 5. 스핀 서브는 라켓을 공중에 던지듯이 하라. 느무느무 어렵습니다. 공을 토스해서 상대 코트에 폴트가 안 되게 하는 것도 힘든데 스핀 서브라니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전편에서 제가 서브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불가능은 없습니다. NTRP를 승급하기 위해서는 스핀은 기본이라 열심히 또 연습해보는 중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추가로 앞으로 연습 영상을 쇼츠로 올릴 예정입니다. 될 때까지 해볼 생각으로 어제 동영상 거치대도 장만했습니다. 볼에 강한 스핀을 주기 위해서는 토스할 때 평소보다 더 머리 뒤로 올려 라켓을 위로 쳐올리듯 스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공을 토스할 때 앞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앞으로 올리며 티존 근처에 보내는 연습만 죽어라 해서 그나마 서브는 미스를 줄이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꼭 페더러 서브 정복해보겠습니다. 스핀 서브. 6형 발은 코너 서브의 역부족이다. 스핀 서브나 슬라이스 서브처럼 코너 깊숙이 볼을 넣으면 상대가 리시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또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는 발꿈치를 들어야 볼에 재빨리 반응할 수 있는데 평발은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건 제가 평발이라 저에게 쥐약입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저의 약점을 제대로 간파하신 듯합니다. 아이고 분해라 분해. 7.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세워라. 내가 맨날 지적받는 것이 허리는 구부리고 무릎 세우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수들처럼 했다고 생각하는데 코치님이 맨날 놀리십니다. 보따리 장사처럼 채를 어깨에 울러매고 코트 누비는 거랑 샷이나 스핀 넣고 발레하듯 폴짝 뛰는 한 다리 구부리는 자세. 박수영 코치님이 맨날 흉내를 내시는데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영상을 촬영해서 제 자세를 수정하는데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Anyway. 그래서 로우 발리는 자세를 낮추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깊숙이 구부리고 상체는 되도록 세운 채로 발리해야 됩니다. 상대의 서비스 공이 낮게 깔려오거나 강한 스핀을 걸어놨고 깊게 깔려오는 공 역시 자세를 낮추고 강한 공이니까 손목을 쓰면 손목 나간다고 했으니 백스윙도 간결하게 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번 NTRP 4.0 이상인 아저씨 사람들과 쳤다가 손목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튜닝을 했습니다. 초보자용 윌슨이 워낙 채가 흔들려서 남자들 공을 받을 수가 없고 손목이 휙휙 돌아갑니다. 아대에다가 별의별 헬스기구로 밤에 연습해서 근력 키워봐야 허사였거든요. 문제는 채에 있었습니다. 저는 윌슨 러버입니다. 새로 산 윌슨 한정판을 튜닝해서 게임을 해보니 빵빵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리시브 했을 때 강도가 손에 느껴지지 않고 스트링에서 튕겨나가는 느낌이 최고입니다. 역시 인스트루먼트는 자신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8. 로브는 깊게 하기보다 높게 하라. 로브할 때 깊게 치려고 해도 베이스라인에 신경이 쓰여 자꾸 짧은 로브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유있게 높은 로브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위닝샷을 제가 3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제 최애인 최강야구를 능가하는 넷플릭스입니다. 제가 스포츠만 주로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남들이 저에게 남자 취미 제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뭐 스포츠만 좋아하면 남자입니까? 또 성별이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푸바오 언니 열받게 하지 마시고 anyway. 이영태 코치가 3개월 이상 된 테린이들을 시합에서 우승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솔직히 40년째 테니스 쳤다던 송모 씨도 국화부 우승한 홍모 씨도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제가 좋아하는 동문 차예리 씨가 나와서 열심히 봤습니다. 이영태 코치가 복식에서 로브샷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제대로 배웠습니다. 왜냐면 실내 사무실 센터에서는 천장이 낮아서 실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테니스 코트 2개가 있는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여사님들은 전부 골프 치십니다. 덩그러니 테니스 코트는 여사님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완전 파라다이스 집인 것입니다. 서브도 매일 100개씩 연습하고 로브 연습 제대로 합니다. 역시 아파트는 테니스 코트를 가진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입니다. 9. 발리는 서두르면 망친다. 모처럼 좋은 어프로치 샷을 하고도 첫 발리가 자주 네트에 걸리는 것은 단 한 방으로 끝내려 초조해 하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코치님이 저에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라고 침착해 를 외치십니다. 다 넘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서둘러서 망치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공감하시죠? 10. 라켓은 반드시 세워라.
발리할 때 절대로 라켓을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보통 발리할 때 얼굴을 가리고 오픈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관입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시면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오픈시키고 있다가 네트에 걸려 상대에게 좋은 점수 내어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항상 상대의 공이 어디로 갈지와 어디에 위치해서 방어와 공격을 할지 트랜지셔널 게임 하셔야 됩니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이기는 게임인 것입니다. 11. 뒤로 물러나도 스매시하기 어려운 깊은 로브는 당하지 마라. 쉽게 네트를 점령해도 상대가 좋은 로브를 올린다면 한 방으로 결정짓기는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스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몸을 돌려 크로스 스텝으로 이동, 바운드 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스매시하다가 자신 앞 네트에 떨어지는 공을 보고 자멸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12. 스스로 무덤을 파는 드롭샷 조심하라. 가끔씩 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드롭샷도 자꾸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의 찬스볼이 되어 버릴 수 있고 드롭샷 자체가 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상대의 리듬을 깨뜨리는 데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부님과 게임할 때 계속 드롭샷으로 공격하다가 폭망하는 자살 행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공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3. 남의 것을 눈여겨보고 배워라. 자기와 같은 결점을 가진 사람의 플레이를 보고 스스로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고수와 겨루면 저절로 실력이 는다. 테니스 실력이 빨리 늘고 싶다면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과 자주 게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에 사람들이 입을 대는데 저의 노하우는 잘 치는 사람들과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 주우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레슨을 받습니다. 특히 게임을 코치님들과 실제로 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선출들이시라 핑퐁 게임이 되는 것이 여간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랑 치면 제가 당연히 다 이기는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나타나니까요. 15. 별난 사람의 별난 실력. 연습하는 폼이 엉성해 보여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으나 실제 게임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폼만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지레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오래 친 저 같은 경우 주변의 공은 싱글인데 폼은 영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다 보니 그 자세가 자신이 가장 잘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수영 코치에서 배운 것은 스포츠는 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영 잘한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이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카페나 TV 켜놓고 누워서 한다고 하면 공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제가 미국 예일대학 도서관에서 놀랐던 건 24시간 켜놓는 불과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는 공짜이고 누워서 공부할 수 있는 소파가 너무 많습니다. 천장은 높아서 진짜 웅웅 울리고 역시 자본주의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전부 기부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 세계의 아이비리그 대학 맞습니다. 돈 딸딸 털어서 저 역시 빡세게 공부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일할 때는 넷플릭스에 최강야구 틀어놓고 일합니다. 집중력 최고입니다. Anyway. 고수는 자세에 연연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 둔마도 채찍질하면 빨라진다. 제가 전편에서 다룬 스플릿 스텝이 있습니다. 안 보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에서는 풋워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느린 사람도 열심히 뛰다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발걸음이 느려도 예측력이 좋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17. 서티러브 혹은 포티러브에서는 과감하게 매듭져라. 스코어 서티러브이 되어도 상대는 아직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 포인트라도 잃으면 안 된다고 다짐하십시오. 포티러브가 되어도 냉정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역전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8. 훈련도 진짜 경기처럼 하라. 훈련 때는 강하나 경기에서는 약하다는 사람은 훈련 때도 진짜 경기처럼 상대에게 에이스라도 빼앗을 각오로 덤비시기 바랍니다. 19. 썩어도 준치, 썩어도 타이브레이크. 마지막 한 포인트로 세트를 빼앗을 수 있는데도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부터라는 기분으로 힘껏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스를 놓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20. 소질이 밥 먹여주나. 테니스에도 소질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21.
서브가 좋으면 마무리는 누워 떡 먹기. 깊은 서브로 상대를 코트 밖으로 내몰고 텅 빈 코트 안에 가볍게 리턴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2. 포핸드 하나로는 절름발이. 매일 포핸드 하나만 연습하여 그것에만 절대적으로 자신을 가진 나머지 백핸드로 칠 것을 일부러 돌아서 포핸드로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다면 빈약하게라도 백핸드를 연습해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3. 베이스라이너에게는 드롭샷이 약이다. 베이스라인에 붙은 채 네트로 나오지 않는 상대는 드롭샷으로 골려주시기 바랍니다. 24. 네트를 빼앗지 못하면 포인트는 남의 것. 베이스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극적 플레이로는 포인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찬스만 잡으면 과감히 네트로 나가 결정하십시오. 우리나라 선수들은 과감성이 부족합니다. 25. 웃는 나체 침뱉으라. 상대의 멋진 플레이에는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미소는 곧 여유입니다. 26. 볼과 친해져라. 제 가방에는 윌슨 공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테니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걷는 거겠죠? 그리고 테니스를 신나게 치고 배우고 집에 오면 몸이 너덜너덜하고 아파야 되는데 머리가 심하게 아픈 것은 오늘 박수영 코치님을 이기려고 작전을 너무 많이 짰나 봅니다. 절대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경지의 사부님과 치다 보니 실력이 일취월장. 일신 우일신. 언젠가 테니스 대회 나가면 테니스 소림사의 스승에게서 배운 위닝샷을 날려줄 겁니다. 오늘도 필승입니다.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